한국어가 미교육 총지정 제2국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인지도가 없어 중국과 일본에 밀렸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의 인기를 반영해 특별히 제2국어 위치를 부여하겠다고 미국에서 밝힌 곳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불편함을 드러내며 한국의 로비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비난했다고 하죠. 그의 말대로 한국이 돈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미국 사회에 불고 있는 한국어의 엄청난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얼굴로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구서리 손으로 아이들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옆에서 아이들의 글씨를 교정해 줬죠. 평화로운 미국 미네소타주 소도시 무어야드에서 벌어진 수업에는 다른 수업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푸른 눈의 외국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가르치는 선생님도 외국인 교사이고 한국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소통했죠. 이곳은 모든 사소한 이야기부터 수업까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장소인데요. 홍보디와 언어마을로 불리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국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걸로 대화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곳 한국어 마을은 1999년부터 운영되는 곳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어와 중국어 등 아시아의 다른 언어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콩고디아 언어 마을의 한국어 마을을 105개 언어 마을 가운데서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아이들만 받는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중국어 일본어의 인기를 제치고 미국 내 주요 언어인 스페인어 위치까지 한국어가 넘보고 있는 대여금꽃 디아 마을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외국인들의 참여율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꿈코리안의 한국어 마을을 처음 열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로스 킹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어 인기에 대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라며 일찍이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곳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한국어의 인기에 깜짝 놀라고 있다며 한국어는 이제 미국에서 주류의 위치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한국어라는 것이 트렌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죠. 이는 교육 현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해 교육의 일선에서 한국어 교사를 충원해달라는 이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비교육부 내에서도 한국어의 인기를 반영 한국어를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의 위치에 올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실제로 이 분위기를 반영해 미교육부에서 한국어를 내년부터 제2국어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미구엘 카르도나는 갈수록 늘어나는 한국어의 인기와 그 수요를 반영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무조건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죠. 라틴계 출신 교육감으로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친 그는 1차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예산을 배정하고 교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할 것이며 교재 역시 부족하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죠. 바이든 정부 역시 공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특히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미국인들이 해야 한다며 제2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했는데요. 한국어는 이 주제에 딱 맞는 언어라고 말하며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미국 사회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는 한국과의 제1외국어 채택 소식에 오랜 세월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한인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로 한국이 놀라운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년 일정이 일본이나 중국도 이루지 못한 성과인데요. 미국에선 다른 국가의 인재들과 경쟁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강조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은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1억 달러의 예산안을 내며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전 세계의 용광로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답게 어떤 언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이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언어가 제2외국어가 돼야 한다며 로비 펼쳤죠. 결국 미국은 각 주와 교육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며 제2외국어 문제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외국어 교육 무용론이 득세하면서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등장했죠. 미국 내에서 인구를 늘리며 영향력을 넓힌 스페인어가 제2외국어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영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아시아 계열 언어는 미국에서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이 점점 문화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페인어 어휘를 무섭게 주었더니 2020년 들어서 한국어는 이제 미국 어디에서나 통용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2외국어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여러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의 요청 때문인데요. 뉴저지주에 위치한 노던밸리대 마리스트 고등학교와 올드타판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에 한국어를 교과목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와 일본어의 방언인 줄 알았던 이대 고등학교 교장은 뒤늦게야 한국어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논리적인 한국어의 우수성에 반해 나중에는 본인들이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죠. 브롱스 프렛 고등학교는 아예 스페인어를 빼고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한국어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뉴저지를 비롯해 각종 학교에서 한국어는 이제 필수 외국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또 한국어의 기세에 놀라며 한국어 문자를 개설하며 한국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 타임스는 최근 미국 대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가 바로 한국어라며 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여기에 본부를 둔 미현대언어협회의 연구자의 인터뷰를 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2013년과 2011년을 비교해봤을 때 무려 5만 3천%를 기록했다며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외국어와 문화교육으로 유명한 버몬트주 미들베리 대학은 아예 한국어 강좌는 물론이고 한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 외부 학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학 순위가 급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사의 학설단체인 북미 한국어 교육학교도 12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무섭게 그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죠. 이제는 한국어 교육은 필수인 상황.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도 교양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명문대생의 인기가 높다고 말하며 미국에서 부는 한국어 열풍은 그 어떤 언어와 비교가 안 된다고 타임스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K-팝의 영향 때문인데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미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K-팝이 차지하는 위상 때문입니다. 한국어 열풍의 중심에는 K-팝을 빼놓을 수 없고 그 중에서도 BTS의 위상은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백악관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사람들을 대신해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달라는 BTS의 스피치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초청할 정도로 BTS는 슈퍼스타인데요. 그들이 쓰는 언어인 한국어는 팬들 사이에서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죠. 이러한 현상에 심기가 불편한 국가가 있었으니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을 위협하며 경제 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을 배워야 한다면 일본어로 배우자는 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 면에서 확산되지 못해 일부 주적으로만 끝났죠.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일본의 확산을 위해 많은 돈을 써가며 교육부 로비를 펼치며 제1외국어고 달성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자리를 차지한 곳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문화의 성장은 국가 주도의 뒷받침이 있었다며 이번 제2외국어 선정에도 한국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믿고 싶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일본어 확산을 바란 일본은 지금은 한국어에 밀려 점점 화자 숫자가 줄어든 상황. 강력한 문화의 힘 덕분에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의 놀라운 성적과 변화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